이재명 정권 낙마 1호가 나왔다. 2호는 김민석일까 아니면 뜻밖의 이 사람 또 한 사람이 낙마 대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참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은 기가 막힐 겁니다. 예. 일단 오늘 낙마한 사람은 누구냐? 오강수 민정수석이 며칠 만에 낙마했습니다. 오늘 사표 냈고 그게 이제 수리가 됐죠. 바로 그거죠. 차명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차명 토지와 건물을 이용해서 또 차명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는 저축은행의 사주가 그 상환금 일부를 대신해 줬다. 그때 오강수의 위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장. 자,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을 대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차명으로 대출을 했죠. 친구한테 그 건물을 맡겨놨으니까는. 그런데 그게 대출한 상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니까는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를 대신 상환을 해줬다. 자, 이것은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장의 위치에 있으니까는 그런 것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제 사표를 제출을 하고 수리가 됐는데 이것은 수사 대상입니다.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이 오강수가 원래는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특수통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여권 안에서 지금 좌파 진영 안에서 민정수석으로 하는 데 대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앞섰던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서영교입니다. 서영교. 지금 오강수가 낙마한 것은 이재명에게 가장 큰 이 치명상이죠. 낙마 1호. 지금 열흘 만에 중요한 핵심 인사, 핵심 부분에서 검찰을 아예 해체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인 오강수를 민정수석에 앉혀서 그 역할을 맡기려고 했는데 첫 번째 꿈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사람도 앉혀서 하겠지만은 그 차질을 빚은 겁니다. 자, 그 검찰청 해체를 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내부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내부 반발을 제일 처음에 일으킨 사람이 바로 서영교입니다. 서영교. 오늘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병기에게 졌죠. 자, 그런데 서영교가 오늘 김병기에게 진 이유 중에도 이것 때문이라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이것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영교가 오강수가 이제 지명이 되니까는 가장 먼저 MBC에 출연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검사 출신 이 오강수가 민정수석에 내정된 데 대해서 썰로 나오는 사람이 되는 예는 별로 많이 보지 못했다. 그런데 실제 됐죠. 자, 그리고 이 오강수는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특수청 검사로 같이 있었다.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이재명이 검찰 해체를 염두에 두고 민정수석에게 앉히려고 하는데 초반부터 거기에 일종의 죄를 뿌리는 것이죠. 죄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영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하고 같이 동기이기도 하고 믿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하마평에 오르고 썰이 나오기도 하지만 윤석열 등등과 같이 일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라면 저는 약간의 검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더 보시고 신중하게 찾으시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재명이 임명을 했죠. 임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노발대발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본인이 검찰 해체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검사 출신인 자기 동기 오강수를 발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영교가 영린을 건드려 버린 거죠. 영린을 건드렸다. 그래서 노발대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죠. 당초 서영교가 좀 우세할 것이다. 지명도도 있고 또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죠.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 그때 최고위원 하면서.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서영교가 김병기에게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서영교 낙마가
떨어진 것이 이재명의 어중이 당겼을 것이다. 그리고 또 대다수가 친명계 의원들이 투표를 했으니까는. 그리고 또 권리당원 20%를 투표를 했죠. 권리당원들은 완전히 개딸들이니까 이재명의 영린을 건드려서 서용교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병기가 됐는데, 김병기는 최근에 또 그 아들 국정원 특혜 채용 논란까지 일어났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병기가 당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뭐 그 낙마를 그 서영교가 뭐 경선에서 떨어졌지 낙마를 한 것은 아닌데, 이 오강수에 이어서 누가 2차 낙마가 유력할까? 일단 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아마 낙마를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본인이 이 강모라는 그 민주당 그 지역위원장을 했던 사람과 2번이나 거래를 해서 2008년에 이 그 강모 씨를 비롯해서 3명에게서 7억 2천만 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 2018년에 본인이 민주연구원 원장할 때 또 이 사람에게 이 4천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그 9명에게 또 1,000만 원씩 갑자기 받았는데, 이거를 그 전부 다 채무를 일으키는, 그러니까는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돈을 빌려줬으면은 이것을 나중에 기한이 됐으면 독촉을 해야 되는데 독촉도 안 했다. 그래서 이것은 채무를 빙자한, 채무로 포장된 불법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유죄를 때렸죠. 그런데 이번에 10년 후에 있었던 2018년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이 돈을 빌린 거다. 그런데 이 상환을 하기로 한 그 해가 지금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2023년 4월 만료니까 2년이 지났네요. 2월이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 여기 아직 어떤 채무를 갚으라는 이런 독촉도 없었다. 그때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채무를 빙자한 불법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같은 패턴으로 한번 구속이 된 그것이 지금 되풀이가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그중에서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이 김민석이 본인이 그 돈에 뒤늦게 어떤 여러 가지 뭐 수단을 그 생각을 했겠죠. 뒤늦게 SNS에서 통해서 해명을 한다고 한 것이 대출을 일으켜서 그 돈 다 갚았다. 이렇게 좀 뒤늦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인 강모 씨는 언론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말이 없다. 말 안 하겠다. 자기가 그 돈 받았으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김민석은 이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사자는 나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를 지금 언론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위 여부를 가려봐야 되고, 그거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 김민석에 대한 논란들이 있죠. 그 아들 아파 찬스 논란. 자기가 무슨 표절 예방, 고등학교 3학년 때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아빠 쪽에 국회의원 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습작 같은 거 이거를 가지고 이 다른 국회의원 그 자기 아버지의 동료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표 발의를 하고, 또 김민석은 그 공동 발의자로 들어가서 이것을 고3짜리 동아리에서 한 거를 이 표절 예방과 관련돼서 법률을 발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본인들이 봐도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그 법안이고 하니까는 일단 발의한 데 끝나고 심의도 안 하고 그래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럼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대학 입시에 활용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2의 조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조국.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것이 조국은 그 7개 가짜 스펙, 조민에 대해서 7개 가짜 스펙, 그리고 아들 조원에 대해서도 최강욱 그 로펌에서 가짜 인턴 증명서, 이것들은 이 로펌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가짜를 막 만들고 발급받고 한 거죠. 여기 이제 가짜 스펙을 만드는데 학교나 로펌이 동원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민석 건은 그게 아니고 국회가 동원이 된 거죠. 입법기관이 동원이 돼서 입법기관이 완전히 사유화, 개인화돼 버린 겁니다. 입법기관이 나서서 그 국회의원 아들 스펙 올려주는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다 거기다가 조력자들이 같이 도와준 또 민주당 의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채무를 빙자한 불법 정치 자금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 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낙마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어지는 국회를 거의 그 국회 입법 기능을 사유화해버린,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김민석을 정말 총리로 뭐 표결을 하게 되니까 본인들이 다수당이니까 뭐 표결을 해서 뭐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그랬다가는 엄청난 역풍이 불 수 있다. 지금 다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만약 총리가 되고 나서도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효 낙마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김민석보다 더 빨리 낙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이한주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에 앉아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장이 지금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했으니까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인수위원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이한주는 이재명의 책사입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의 책사고,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마코 책사인데 이제 이 정권을 잡았다고 정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는데, 자, 뉴스타파가 오늘 이한주의 이 민낯에 대해서 낱낱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는데 왜 경향신문, MBC, 뉴스타파 이런 좌파 매체들이 계속 그 위성락 것도 팔고, 저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민정수석, 그리고 또 김병기 그 아들 국정원 특혜 채용, 이걸 좌파 매체들이 다 파고 있죠. 이 이한주도 뉴스타파가 파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안에 파워게임, 이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좌파 진영 안에서. 자, 근데 어쨌든 뉴스타파가 거리 이제 배경이 있는 것은 또 별개로 하고, 이한주가 어떤 인물인지를 그대로 다 까발랐습니다. 이한주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계속했고, 상가도 여러 개 사들여서 지난 30년 동안 막대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챙겨온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한주는 그 전에 2022년 대선 앞두고도 그 캠프에 있다가 그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 한번 물러났습니다. 근데 물러난 사람을 다시 앉힌 거죠, 이재명이. 그리고 다시 앉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이한주가 이 MBN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모든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가 투기를 부른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해야 된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투기를 통한 시세 차익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겉으로는 부동산 정의를 이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속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물림을 했다. 이 좌파 진영 문재인 정권이 그 실패한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인데 그걸 이제 만회를 한다고 이렇게 뭐 이한주가 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바로 부동산 투기꾼에 가깝다는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입니다. 또 기가 막힌 여기 보도를 같이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뭐냐면은 2005년 5월 5일, 자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2005년 5월 5일에 이한주가 서울 영등포구의 35년 된 주상복합 건물 대지를 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주의 아들 두 아들도 같은 날 이한주가 사들인 땅 위에 있는 상가를 한 호씩 매입을 합니다. 땅을 사들인 그날
2005년 5월 5일에 이한조가 땅을 사들인 그날 영등포 주상복합 건물 땅을 사들인 그날 그 위에 있는 그 상가를 한 채씩 아들 명의로 매입을 합니다. 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두 아들은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고 한 사람은 초등학생이었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이한조 위원장이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날 선물로 상가를 한 호씩 줬다는 이야기죠.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그리고 이 두 아들 명의로 사들인 건물이 그해 12월에 곧바로 재개발 구역이 된다. 자, 이렇게 그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이제 지금은 뭐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장 이 자리에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떤 그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가겠죠. 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인물이 이렇게 부도덕한 그 앞뒤가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부동산 투기꾼에 가깝다. 이거 자파 매체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심지어 어린이날 선물로 아이들에게 상가를 한 호씩 줬다. 이것은 국민에게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나 다름없는 국정기획위원장이 낙마 2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달아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이한조 국정기획위원장이 또 낙마를 하는 그래서 인사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